감금, 위협, 업무방해와 치리의 재판국 판결 및 치리의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 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13항에서 15항 중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은 여기까지 허락을 받고 또 계속 15항까지입니다. 밑에 15항까지 계속입니다. 네, 허락이십니까? 네, 허락. 네, 제5조 보겠습니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책벌은 다음과 같다. 1에서 7항까지는 현행대로 8항 가중처벌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단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좀 제과가 있다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정시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8항을 삭제합니다. 9항, 그 다음에 8,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9, 출교, 교인의 명부를 세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허락이십니까? 허락입니다. 제10조 구속 및 자격 1항 현행대로 2항 재판국은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위 및 총회 법리부서 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 공천으로 선임해야 된다.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공천위원회에서 이 조건을 맞춰서 공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서 선임한다입니다. 3항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의 노회 및 총회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이 될 수 없다. 허락이십니까? 허락. 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및 이 불복 신청 사건 단 권징 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 판결, 기소기각 판결, 기소기각 결정을 선고, 고지한 사건에 하여 심판한다.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및 2. 가로 열고 불복 신청 사건. 네네. 신청 사건. 4번. 네. 4번을 얘기해 주시죠. 네네, 4번 삭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이 4번으로 올라가고 6번이 5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네네,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면 다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제 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23 현행대로이고요. 4가 신설됩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서의 소유수 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제123조 재심 사유 앞에 문이 좀 바뀝니다. 확정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에서 5항까지는 현행대로 6항 삭제입니다. 6항이 뭐였냐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 때는 삭제입니다. 그리고 7항이 6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8항이 7이 되고 8항 신설입니다. 재판국의 확정 판결이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면 한번 좀 답변을 허락이십니까? 허락이요. 네. 제 225페이지 제126조 재심의 청구 기간 다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30일이었습니다. 30일이 너무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판결 받고 충격받아서 하다 보면 30일 지나니까 그 재판 기간을 90일로 눌러주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재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9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네. 제127조 재심 청구권자 현행을 좀 더 간결하게 문구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소위원장 및 고소고발인,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
128조 재심에 대한 심판 이런 현황대로입니다. 2항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기각하여야 하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는 제114조 내지 118조에 준용하여 판결한다. 제4항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재판국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 5항은 앞에 문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5항은 삭제입니다. 서량입니다. 네, 129조 재심의 심판 기간과 공고 현행의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제1 재심 사건은 재심 재판국이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고 고리하여야 한다. 2. 재심 사유에 대한 인용 판결은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뢰한다. 사망 신설입니다. 재심 인용 판결은 그 판결을 총회 기간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예. 제 130조 5번. 5번입니다. 5번 마이크요. 뒤로 가서 10번을. 나옵니다. 우선 총회장님 지금 건증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추면 일단 가결 한번 해주시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226조 우리 신영균 목사님께 여쭤보고 제가 이제 찬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재심 개시 이유 5항입니다. 그걸 삭제했거든요. 재심은 지금 살아있는데 청구서를 내면 개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거를 결정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삭제해버리면 다 재심이 무조건 재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두었으면 본회의원의 생각은 좋겠고요. 두 번째요.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두 군데만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저녁내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223조 구성 및 자격입니다. 구성 및 자격의 3항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노예는 될 수 없다 해 주셔야 확실하게 우리 총회 재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요. 재판 지금 노예들이 계류 중인데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행사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총회의 그 재판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를 조금 감안하시고 나머지는 받아주시기를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1차 권정사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판국원의 구성 중에 재판 계류 중인 노회의 재판국원에 대한 재판국원을 아예 그 구성부터 금지하자는 의견인데 그것은 우제 추정의 원칙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재척 깊이 하라고 하는 법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므로 논의하다가 그것을 넣는 것은 법 정신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 데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둘째, 5번 삭제항입니다. 266쪽의 삭제항은 앞에 3번을 잘 읽어보시면 5번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우리 총회에서도 재심을 함부로 자꾸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는 준용해서 판결한다 그렇게 해놓고 재심 사유는 129조에 인용 판결, 재심 사유의 인용 판결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강화시켜놨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됐습니다.
예. 진행하고. 네, 하나 더 보고 드립니다. 226페이지 제130조 준용 규정 제2장 제8조 재판부의 제척 깊이 회피 및 제3장 일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의 일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재심 시에 제3장 일반 소송 절차에 따라서 좀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네, 제3편 검증 개정안 이제 3분의 2가 필요하죠? 네, 3분의 2가 3분의 필요합니다. 2가. 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12번. 네, 서울강남로의 목사총회 최종 목사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헌법 제16장 헌법 개정의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에서 정치와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에 수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반만 751명이라고 해서 숫자를 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석 회원의 오늘 아침 1200 몇 명의 그 출석 회원의 3분의 2가 되는지 숫자를 먼저 세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있는 재석이 과반 이상이면 되고 여기에서 3분의 2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총대 전체 3분의 2가 예, 여기 그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총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총회장님.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강도에 수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석한 사람이 801명입니다. 아침에 출석자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런 얘기 이상 처음 들어볼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여기 규칙부장 어디 갔습니까? 네? 총회장님의 저기 법률 조언 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는데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것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가 총회 전체 1480명의 과반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의를 할 때 방금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102조 1번은 결의를 할 때는 출석 회원 여기 있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맞죠? 네. 헌법위원장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3번. 권진권에서 바로 주십시오. 네. 자, 3번. 감사합니다. 바로 걸어주셔서. 목사 종대 서울 동남대 남상훈 목사입니다. 지금 헌법 권징편에 128조 사망에다가 그걸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128조를 개정하잖아요. 네. 사망에 5항은 삭제하지만 삭제할 때 재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재심 개시 결정이니까 판결이라는 말을 하고 같이 집어넣어줘야 된답니다. 판결하고 결정이라는 용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한다 할 때 준용하여 결정 판결한다 이렇게 거기다가 재심 개시 결정할 때는 결정이라고 하고요. 원안을 저기 할 때는 판결이라고 해야 합니다. 용어가. 그래서 그 혼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 준용하여 결정 판결한다. 그 말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 그거하고 요거하고의 재심 개시 맞습니다. 예. 재심 개시 두 가지가- 단계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심 개시 결정문이 있고 판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판결한다라면 용어에 호언동이 오니까 거기다 결정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예, 저 현직 변호사이신 근은서 장로님 한번 조언해 주시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개시를 하면은 그때 재심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서 판결로 합니다. 재심 개시는 결정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재심 사건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그건 판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판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 결정을 뺐는가 하면은 5항에 128조 5항 맨 끝에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것 그리고 검토해본 결과로는 재심 개시 결정은 이거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법에서는 물론 재심 개시 결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서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5항은 삭제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는 그냥 판결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네, 설명됐습니다. 자, 그러면 건진 개정안 3분의 2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의장 다시 한번 보충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분 하겠습니다. 3분. 헌법 시행 규정 73조 4항에 보면 재심 개시 결정 동시에 판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 규정. 그럼 그거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재심 재판할 때는 반드시 개시 결정할 때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하는 것 같은 효력을 갖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재심 재판은 반드시 2단계로 거치는데 그래서 예. 목사님 논의에 그 결정을 넣어줘야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시행규정 73조 4항이 죽는 겁니다. 그 규정과 충돌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논의를 우리가 젖어 있는 그 감정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구하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뒤에 것도 빼는 걸로 앞에 것도 빼는 걸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법 체계에 맞다고 해서 뒤에도 맞추기 위해서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쪽 마시고 저 5번 발언.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조자상 목사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재심 요건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회법에서 판결됐을 때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는 다시 재심 요건에 허락된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재심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재판은 국가법인데 우리가 재판을 해볼 때 사회재판으로 가면은 총회에서 이겨도 사회재판에 가서 진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총회에서 이겨도 사회재판에 가서 판결이 달라지면은 그걸 다시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재판만 꼬리를 물어요. 그러게 되면 그게 1년, 3년 그거는 판결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재심 지금 재심 얘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 그 재심은 한 번 하는 겁니까? 2번 하는 겁니까? 3번 하는 겁니까? 한 번 하는 걸로 해놨어요. 근데 재재심 없는 겁니까 그럼? 예. 지금 이 법이 재재심 없는 거로 되는 겁니까? 그걸 개정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럼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총회 판결과 그 사회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질의를 해도 총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떻게 시행한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총회법이 없습니다. 정부법이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신앙법, 양심법이 있잖아요. 그건 또 거기에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뭐 어쩌다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재판해가지고 뭐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런 경우에
국가법과 교회법의 배치가 일어나는 판결이 났을 때는 재심을 통하여 해결하자, 그런 뜻에서 준용한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이래 같이 계속 질문하면 12시 가봅니다. 다른 거 지금 오갈 사람 세배했는데 참 진짜 이렇게 법만 나오면 이 회원들이 다 교실 가본 건데 돌아보니까 진행. 만약에 안 되면은 여러분이 3분의 2 가결할 때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자, 아까 저 건징편 3분의 2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건징편 정쟁 우리 축조한 거 강하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의 3은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정치편 좀 더 간단합니다. 제2편 정치편 227쪽 민석이 김주기 목사님이 보고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교인의 권리에 다 그대로이고 유아 세례 교인도 성찬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난상 토론을 했는데 수임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놔서 여기서 3분의 2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축조한 의미에서 허락입니까? 네. 이 유아 세대 관계 되는 겁니까? 진행. 12번. 성북로의 총대 김경호 목사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출석회원은 여기 참석해 있는 분들의 하나를 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출석회원과 재석회원은 구분이 됩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 여기가 출석으로 돼 있어요. 출석회원과 재석회원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다 끝난 걸 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하나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는 목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겁니다. 복직이든 임직이든. 제37조 목사의 복직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자는 복직 자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4장 재산, 제95조 재산의 보존 1항, 2항은 현행대로 하고요. 사망이 신설이 됐는데 사망이 지금 어제도 난상 토론했습니다만 유지재단에 넣은 재산의 문제 때문에 개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그런 법 내용입니다. 네, 제2편 정치 전체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허락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리시고 안 되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과됐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헌법 시행 규정입니다. 이것은 가반수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규정도 3분의 2지. 3분의 2입니다. 미안합니다. 즉각 시행입니다. 즉각 시행을 착오했습니다. 이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입니다. 228페이지 헌법 시행 규정. 개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행 규정에 넣습니다. 목사 안수 자격에 지금까지는 전임 2년 이상이었는데 교육전도사 신문은 4년, 그러면 2년으로 하고요. 준전임은 3년을 2년으로 인정해서 전임 2년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 안수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제3장 권징 재판 비용입니다.
나오시길 허락해 주시죠. 네, 허락. 재판 비용입니다. 1항 현행대로고요. 사망의 재판 비용을 좀 올렸습니다. 재판을 좀 남발하는 것을 자제하자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 비용을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허락해 주시죠. 예. 1000만 원 올려야 돼요. 네, 증인 소환입니다. 53조 증인 소환. 증인은 7일 이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재판정에 통지받지 않고도 왔습니다. 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은 현행대로입니다. 허락이십니까? 허락이. 네. 그 이번에 그 재판 비용은 뭐 재판하는 거 한 1억씩 해버리지. 너무 작아요. 그래, 맞지 재판하는 거요. 총회장님 노회에서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3조 재심 청구. 여러분 줄 앞에 다 내용이 같고요. 줄친 부분을 보면 원심 7위 회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심 재판국에 송부하여서 재심 재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현행대로입니다. 사망을 삭제했습니다. 권징 제 130조 226회 이미 통과된 그게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이 바뀌어집니다. 사항이 사망이 되고 사항은 현행대로 가면서 231페이지 11 현행대로가 12로 가고요. 232페이지 12, 13도 항이 바뀌면서 올라가고요. 14항 전항과 같은 두 개의 확정 판결에 있어서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재심재판국은 상소심, 항소심, 상고심의 판결과 상소, 기각 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 모두 재심대상 판결로 간주하고 심판한다. 15, 16은 항이 바뀌어졌고요. 17항은 재심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8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재심이 남발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절차에 따라서 재심 개시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판결문을 송부하고 보류하다고 하는 그런 강화된 내용입니다. 네. 80. 예. 허락하십니까? 73조 허락. 네, 23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제 87조 이거 읽고 하겠습니다. 네, 네. 87조 재판의 계류와 교단 탈퇴는 교단 탈퇴한 사람은 재판 없이 제 헌법 권징 5조 1항의 구호 면직 책벌로 판결할 수 있다. 재판의 계류 중인 자는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은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교단 탈퇴했을 경우에는 권징 예고. 허락이십니까? 네, 허락이. 네, 10번입니다. 평남노회 박도현 목사입니다. 여기에 그 소송의 청구 비용을 우리 총회장님께서 한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1억. 예? 1억. 1억. 예, 하셨는데 정말 이 비용이 노회나 총회에서 소송 비용이 적지 않게 많이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소송이 남발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소송 모든 비용들을 소송 청구자에게 다 비용을 감당하는 것으로 노회나 총회에 상관없이 다 소송 비용은 청구자에게 전담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상황선을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상한선만 그어놓고 전부 다 청구자가 비용을 전담하는 것으로 노회와 총회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즉석에서 할 수는 없어요. 즉석에서 할 수. 저기 여기 헌법개정위원회에는 저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확 뜯어온치라 하면 시원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만 수위만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노예. 자, 그러면 마지막 헌법 시행규정 3분의 2입니다. 감에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손들으시 아니면 안 해주십시오. 예, 거의 없습니다. 개정 가결된 헌법은 가을 노회 시에 노예 수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방금 개정된 헌법 시행 규정은 오늘 폐하기 직전에 공포함으로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저희 104회기 연구안을 다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104회기 수정 개정안 한 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 회장님, 104회기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전에 헌법위원회 보고 완전 보고 하시고 104회기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104회기는 완전 보고하시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103회기는 완전 보고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위원회 가지고 계신 주가보고서 1권에 1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목사님. 153면 시행규정 16조의 1, 5항 신설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한 담임 목사의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5년 초과 후에